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 안전 관리자분들이 많이 요즘도 계속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양 선생님 직무고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의도 많이 오고 한데, 우리 업무가 어떤 현장입니까? 시설 관리 현장이잖아요. 관리 현장에서 전기 안전 관리자들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부터 한번 공유하고, 여러분하고 전기 안전 관리 규정하고 직무고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저희가 오늘부터 냉방 들어갔습니다. 냉방 들어갔는데 제가 주간 업무 안건, 협의 안건 해가지고 업무 이번 주 계획이, 제가 전기안전관리자 겸 현장소장인데 잠시 후에 제가 작업한 내용들이 다시 영상에 찍혀서 올라가는데, 냉방 가동 시작하는 업무하고 그다음 이번 주에 에어컨 필터 청소 관리 감독을 해야 돼요. 에어컨 우리가 여마망 필터 그냥 망만 세척하는 건 저희가 하고, 에어컨 안에 좀 세부적으로 청소하는 건 기계를 좀 세척제도 써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기술도 없고, 그래서 외주 줍니다. 외주 주면 업체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건물에 지금 이 가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벽 철거 작업을 또 요청하더라고. 그래서 시설직에서 해주겠다 했죠. 설치까지는 못합니다. 설치까지 못하는데 뜯어 부시는 거는 할 수 있겠다 해서 4개 정도 철거해달라 부탁하길래 협의 봐서 그러면 우리가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작업 들어가면은 우리가 여러 군데, 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스위치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 군데서 들어가는데 스위치가 없으니까 저 멀리 스위치 찾으러 가야 되는 거야. 이거 원래 공사할 때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이렇게 가벽을 설치해서 문을 여러 군데 나누다 보니까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우리가 스위치 다른 자동 제어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5군데 작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외주 줘도 되겠죠. 외주 주면 뭐 돈이 비싸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처리하겠다. 기술도 좀 익힐 겸, 직원들 기술도 익힐 겸 해서 저희가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우리가 전기 안전 관리자 하면 고압전기를 거의 대부분 고압전기로 업무량이 생각하는 게, 우리는 고압전기를 자꾸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에 그 부분에 생각을 할애해요. 할애. 그 부분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시설 관리 업무하면 고압전기, 즉 수변전실, 발전실을 막 가서 발전기를 다루는 업무는 일주일에 한 번, 아주 국한돼, 가끔 한 번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런 게 별로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얻은 지식, 그 다음에 경험, 노하우 많이 있다 하지만 안 쓰면 녹 쓸어 버리듯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올해 36년 업무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전기도 많이 만지고 오만 전기를 다 해봤어. 그렇지만 시간 지나면 또 녹 쓸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면 또 다 까먹고. 그것을 계속 유지시키는 기술은 집중적으로 하는 기술밖에 없어요. 전기공사업체에 가서 계속 전기공사업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분에 아주 능숙능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우리 시설관리 업무에 있는 사람들 작업하는 거 보고 형편없니, 아니면 기술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특기고, 시설관리 업무 특기는 제가 얘기했잖아. 지금 오늘 작업량이 뭐야? 자, 에어컨 필터 청소하는데 필터 청소 업체 들어오면 업체 관리해야죠. 가서 청소하는 거 문 열어줘야지. 그 다음 이상 없게끔 민원 처리 종료 다 하고 이상 없게끔 빠져나와야죠. 여러 가지 가벽 청거하는 거 협의해야죠. 이런 세세하게 머리 아픈 업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머리 아픈 업무냐? 이게 전문적인 업무다 이거지. 이게 우리의 전문적인 업무예요. 전기 경험 많으신 분도 아마 이들의 영상 보면서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업무하는데 무슨 전기실 가서 무슨 변압기 점검하고 맨날 점검할 일이 있어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하는 거다. 이제 네이버 카페에 이드라 TV에 가면 수전 설비 제가 설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자꾸 질문 오니까 저번에는 많이 왔는데 많이 오진 않아요. 그래도 직무고시 부분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직무고시 점검 중에 제가 못하는 건 외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야. 외주를 주겠대. 돈은 어디서? 돈. 그 결제를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 한번 달라 해도 뭐 연락이 없더라고요. 외주를 줬을 수도 있고. 외주 주면 좋습니다. 지금 그 전기 안전관리자가 있고, 뭐 기계유지 관리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기계유지 안전관리법, 그다음 소방안전관리 막 여러 개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검사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 소방 정밀 작동 기능 점검, 법적으로 해야 되죠. 전기 검사, 법적으로 해야 되죠. 보일러, 검사 대상기기 안전검사, 법적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제 기계유지 성능 점검이다 해서 그것도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관리 규정에 만들어서 업체들이 와서 돈 받아서 뭐 점검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전기 안전관리 규정이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전기안전관리 규정. 전기안전관리 규정이 뭐 최근에 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래전에 생겼어요. 이 부분이 직무고시라는 뭐 지금은 말을 쓰지만 지금은 이 법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해서 직무고시라는 뭐 용어를 써요. 근데 저희가 전에는 전기사업법 이 안에서 우리가 안전관리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가. 그래서 지금은 세분화 안전하다 보니까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리법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삭제해서 안전관리법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법에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시오 하는 직무고시 30조 2항이 나옵니다. 전기안전관리자들이 어떠한 직무를 하라고 하는 것이 30조 2항 직무고시다 이거지. 우리의 직무를 말을 해준다. 말을 해준다. 계시, 붙여주는 게 아니고 말로 해주는 고시잖아요. 직무고시 30조 2항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전기안전관리 규정은 그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표준을 다운받아가지고 서식을 만들어서 이제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현장들을 여러 군데 가보니까, 야, 전기안전관리자들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 보니까 뭐, 만들었더라고. 자기 나름대로 막 만들었어. 그 표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기안전관리 규정 만드는 서식을 한글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드라TV에 네이버 카페 이드라TV에 가보면 전기안전관리 서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서 몇 자만 고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전기안전관리 규정을 그냥 하나 놔두십시오. 전에는 저도 이걸 뭐 아예 방치했어. 원래 저도 만들었어요. 36년 동안 뭐 만들어 보지 않다가 36년 만에 처음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정기검사 받을 때 안전공사에서 정렬시켜가지고 다 해서 쫙 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해 준단 말입니다. 거의 다 합격받죠. 거의 다 합격받아요. 그러니까 뭐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 3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인 현장이 있었지만은 정기검사 받을 때 안전공사 직원하고 협의해요. 안전관리자가 조금 현장 업무를 많이 하면, 야, 뭐 이렇게 뭐 문제 있어 없어 이런 것도 좀 협의하고 뭐 좀 개선해달라 하면 알았다고 해서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검사 업무 하면서 우리가 수전 설비에 대한 노하우를 싹 익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점도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매년 해라. 매년도 또 6개월마다 막 해라.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규정 5조에 보면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실시를 해라. 안전관리 점검 측정에서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을 실시하라. 이거하고 이거는 점검 부분이거든요. 점검 부분이고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은 검사 부분이야. 검사. 정기검사 법적인 거고 이거는 법에 대한 거예요. 법에 완벽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 해라. 법으로 완전히 제재를 하는 건 아니죠. 뭐 안 하면은 뭐 벌금 주겠다 하는데 단서 조항을 달았어. 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 하라는 거. 위험하니까 뭐 정전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했을 땐 난리가 나는 거죠. 동의를 받아라. 점검을. 일상점검은 우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유관점검하고 냄새 맡고 다 하는 게 일상점검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냥 동그라미 치든 전기 일지에 뭘 쓰든
다 일상점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일상점검은 한다 이거지. 일상점검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기점검은 보니까 안전관리 규정에 뭐 누설전류도 체크하고 메가도 측정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해라 이거지. 근데 여기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기점검에서 전련저항 측정, 누설전류, 접지저항 측정 있고, 고압 부분에서 전련, 접지, 전련 내력, 그 다음 TR, 전련저항, 뭐 전련유 있는 오일 변압기, 유입 변압기 같은 건 상가 측정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지 아예 안 해야 되는데 지금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 있고, 이걸 뭐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외주를 줘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고. 외주 주면 좋죠. 주면 좋지.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이런 전련내력 이런 장비들을 갖출 수도 없고 갖춰서 운영할 실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련저항, 누설전류, 접지저항 측정 이 부분들이 접지저항은 이미 공사하면서 이미 시공하면서 완벽하게 접지저항이 거의 변하질 않아요. 접지를 뗄 일도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불필요한 거다. 접지저항은 불필요한 거. 그런데 접지저항계를 막 사가지고 측정하라니까 저도 샀어요. 구입했어. 안 맞아. 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판넬에서 접지저항을. 그래서 접지가 뭐 떼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냥 만약 현장에 있으면 그 정도는 이미 다 판단되는 거예요. 접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가만히 인수인계 다 받은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면 접지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접지저항 측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설전류계하고 전련저항 메가하고는 자기 반대 개념이거든요. 메가 측정을 했을 때 누설전류 값을 계산이 돼야 되고 누설전류 값이 나오면 역으로 계산하면 메가가 맞아야 돼. 그러나 그 값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설전류는 여기에서 값이 다른 전선의 충전전류랑 같이 누설전류하고요, 충전전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케이블 안에 충전전류가 있죠. 충전전류하고 같이 인식이 돼가지고 그것도 누설전류 값으로 측정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전련장 메가를 측정한 값이 만약 0.5 메가 오음이 나왔는데 그럼 거꾸로 환산해서 뭐 계산했어.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 뭐 30mA가 나왔다. 그럼 누설전류가 그렇게 하면 누설전류가 30mA가 돼야 되는데 안 돼요. 막 높게 나와요. 아주 높게 나와요. 충전전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그 변압기 전련내력 시험하면서 기사 시험에 변압기에 이제 누설전류 측정이라는 답이 나와요. 그때 답을 어떤 교수님은 그 누설전류 부분을 충전전류로 답을 요구하기, 이게 맞다라고 우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충전전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 결국은 뭐 정답은 누설전류, 이 계기는 무슨 계기냐? 누설전류계가 정답이지만 사실은 충전전류가 포함되다 보니까 충전전류가 답이라고 해도 됐다 이거지. 그래서 그 교수님은 굳게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답도 맞는 답이다. 그래서 누설전류를 측정해버리면 누설전류들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측정을 하시고 진짜 누전되는 데 있잖아요. 진짜 누전돼가지고 누전이 빡빡 떨어지는 거야. 그럴 때는 차단기가 떨어지기 직전에 만약 누설전류 측정하면 그땐 누설전류 값이 싹 올라가겠죠. 그러면 누설전류는 이렇습니다 해서 말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설전류 측정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선 3개가 있잖아요. 선이 한 가닥에 전류계를 물리는 게 아니고 세 가닥에 물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N상까지 있을 때 네 가닥에 다 물리는 거야. 다 원을 딱 해서 물려야 되니까 이 네 가닥을 감싸서 물리려고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여기 위에 볼트 부분을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거 막 잡아서 이렇게 물리려고 하다가 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누설전류는 측정을 안 해도 우리가 저압 배전반에 우리가 누전 경보기가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누전 경보기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체 누전되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누전 경보기에 표시를 해줘요. 저압에서 전등 전열에는 30mA ELB가 30A 또는 20A인데 30mA까지 이상 되면 떨어지는 누전 차단기가 다 달려 있지만 동력이라든가 다른 부분 3상 4선식으로 나가는 부분들은 누전
차단기가 안 달려 있어요. 배선형 차단기가 달려 있어. 그러면 거기서는 누전돼도 떨어지질 않는 거지. 왜냐하면 동력에서 누전됐다고 딱 떨어져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기계가 망가지니까. 만약에 냉온수기가 돌아가는데 누전됐다고 MC12가 누전됐다고 땅 떨어져 버려봐. 냉온수기가 돌아가던 냉온수기가 갑자기 전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계 관리자들 어떻게 돼요? 냉온수기 돌리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원상복구 시키는데 상당히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많아요. 그 냉온수기 끄는 순서가 다 있잖아요. 갑자기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한참 달리고 가는데 스위치 그냥 키를 꺼버렸다고 해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 한번 그랬어. 모르고 에어컨 킨다는 게 자동차 그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웅 하면서 눌러버렸기 망정이지. 그냥 서불더라고. 엔진 꺼져요. 이야, 비싼 차인데. 비싼 차. 자, 그래서 누설전류 측정 부분도 거의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련장 측정 정도, 저압에서 전련장 측정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정기 점검을 내가 해보겠다 해서 막 전련장 메가를 갖다가 어디 갖다 댈 데가 있냐고. 없어요. 전기를 완전히 다운시켜도 메가를 말이야 500V 메가도 위험하다고 250V 되라고 하잖아요. 왜? 예전에는 전자 소자가 많이 없었어. 전자 소자도 아주 정밀, 요새는 칩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반도체 소자가 워낙 많이 끼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2차 점검을 한다고 콘센트들 하나도 안 빼고 거기다가 보내버렸다. 그럼 콘센트 안 빼져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500V, 1000V가 그런데 들어가서. 근데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저는 막 1000V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측정조차도 웬만하면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이렇게 세 개가 웬만하면 하면 안 되니까 정기 점검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가 외주 업체 줬어요. 업체 주면 여러분 와가지고 아이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해서 막 한다? 안 합니다. 물어봐요. 어디에 하면 좋겠냐. 만약에 그분들도 다 아는 거잖아. 만약에 막 점검하다가 한 500만 원 말이야. 내가 업체에서 500만 원 우리 벌었다 해서 한 서너 명 기술자 달고 와서 막 열화상도 찍고 이것도 찍고 막 해서 EPS에 분전함에 가가지고 말이야. 이거 막 마구 내리면 난리가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만약 내렸다. 이거 막 모르고 막 푹푹 그냥 내가 찍었어. 그러다가 막 뭐 하나 탔어. 아직 저도 탔다는 소문은 못 들어봤습니다. 만약 탔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뭐가 문제가 에러가 났어. 기계 오차가 나버렸어. 이 배상 누가 할 겁니까? 안전관리자한테. 그 사람들 가버렸잖아요. 근데 안전관리자한테 우리가 이거 뭐가 안 돼요. 뭐 어제 뭐 했어요? 아니 우리 어제 점검했는데 점검하면서 그러면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련장 측정하는 것은 전기 쓰다 보면 부하 측에서 뭐 여러 가지 에어컨도 있고 여러 군데서 그 자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서 기기 누전으로 해서 누전 차단기가 땅 떨어져요. 그러면 어느 건지 모르지. 워낙 차단기가 많이 달려 있으면 그러면 그 메인 떨어진 차단기에 가서 그때 메가를 대고 누전이 되고 있나 그러면 쫙 누전이 뜨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원인 찾으러 다니는 거지. 그런 문제 있을 때 우리가 메가 측정을 하는 것이지. 메가를 말이에요. 나는 말이야 전기 기사니까 열심히 너무너무 일하고 싶어가지고 메가 들고 들쑤시고 다닌다. 이거를 완전히 그러면 전기기사 안전관리자는 개작살 나는 거예요. 좋은 점검 하나 해서 뭘 하나 찾아내는 효과보다도 점검하다가 박살내는 효과가 100배, 1000배가 더 큰 거야. 더 많은 거예요. 말썽 일으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볼트 조임이 누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볼트 조임을 점검한다고 이 집 하다가요. 괜히 좋은다고 더 좋으다가 막 빠가 나는 거야, 빠가. 제가 그랬다니까. 한번 그 초임 전기기사 때 그런 걸 뭐 해본다고 하다가 괜히 힘을 손으로 조절을 잘못해서 빠가는 게 한두 개 아니야. 빠가려면 그냥 뭐 1차 측에서 다 빠가 나가지고 1차 측 하면 메인 차단기 내야 되고 뭐. 이야, 그래서 안 건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볼트가 이상 있어. 그럼 유관점검 하시라고. 유관점검 하면 딱 변색이 딱 와. 그럴 때 찾아내도 문제가 없어요. 배변반에서 막 케이블이 모양 놓고 있더라고. 그런 적도 있어. 그러니까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잘 조아놔요. 잘 조아놓고
볼트 체크해서 딱딱딱딱 표시도 다 해놓고 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유관점검 먼저 하시라. 유관점검 먼저 하고 기계를 갖다 대는 거, 이 기계를 갖다 댄 것은 제한적으로 해라. 제발 제한적. 이건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압 부분을 하기 위해서 외주를 줄 것이냐? 아니죠. 고압 부분 우리도 외주 줍니다. 외주 주고 막 했지만 사실상 와도 매일 우리 정기검사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직무고시 점검 부분에 대해서 유관점검한 부분을 해서 제가 준 양식에 의해서 어느 정도 표시해두고 뭐 내가 판단해보니까 전기기사가 이 정도 판단해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열 나는 데도 없고 우리가 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만 좀 해두시라고. 만약에 회사의 대표님이나 누가 야 전기기사 너 쫄병이지? 이제 왔지? 얼마 안 됐지? 뭘 모르지? 야 임마 너 하지 말고 외주 줘. 내가 돈 줄게. 이러면 기쁘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외주 딱 주면서 외주 점검할 때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전기안전관리자입니까? 지금은 3,300km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크게 하는 건 15,000km를 안전관리했습니다. 제한적으로 했습니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웬만하면 사고를 안 일으키려고 했는데 일을 안 해도 사고 나는 게 현장에서 엄청난 사고가 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나요. 전기기사를 저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귀신을 뭐 다룬다고 할까? 다루는 외로운 늑대.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지. 전기기사를. 야, 전기가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선만 보이지.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귀신이니까 여러 사람이 귀신 다루는 법이 다 틀린 거야. 전부 제각각의 다루는 법이 또 틀린 법이 많아요. 제각각으로 틀린 법도 많고. 그러니까 또 이게 물어볼 데가 없어.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 하나 탁 떨어지잖아요. 밑에 기사도 있지만 기사들은 별 책임 안 집니다. 내가 안전관리다 그러면 안전관리 맡은 사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지. 그러니까 혼자 갑갑한 거야. 갑갑한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야, 직무고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안전관리 규정은 어떻게 해야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만약에 모르시면 저 모르고 그냥 5년 동안 저 방치하고도 살았는데 지금 법이 기계안전관리자, 유지관리자처럼 막 그 관공서에서 막 타치하지 않고 전기는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여러분들 만약에 뭐 일지나 이렇게 써서 두시면 뭐 3년 보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지만 뭐 1년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5년, 6년 그냥 어디 방치한지도 모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많이 이렇게 안전관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을 자꾸 만들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것은 조금 정비 좀 해달라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직무고시라는 그 안전관리 이거 규정이 있으니까 나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유관점검 정도 해서 유관점검하니까 이상 없었다 해서 일지에 적어놓고 그 정도 하십시오. 뭐 내가 오늘 뭐 정기점검을 해보겠다 아니면 어떤 문제 있는 곳을 기술도 좀 익힐 겸 메가를 좀 측정해보겠다 하면 안전한 곳에 가서 메가 측정하면서 메가가 어떻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익혀 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가 도사로 올라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전기만 터지는 게 아니야. 전기가 같이 하다 보면 시설 관리하잖아요. 그럼 스프링클러도 터져, 뭐 또 터져, 터지는 게 뭐 오만 개 다 터지잖아요. 그러면서 노하우로 기술을 익혀가는 것이지 오늘 하루아침에 어떠한 기술이 익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업무를 하면 뭐 하다 보면 뭐 오만 허드렛 일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전기안전관리자 됐으니까 야 수전설비 때문에 고민스럽다 많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수전설비 부분도 한전에서 계량기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계량기 검침하면서 검침을 원격으로 딱 갖고 가서 자기들이 분석해서 다 주잖아요. 분석해가지고 역률까지 계산해서 다 줘버리니까 여러분들 한전 파워플래너가 모르면 한전 파워플래너가 어떤 건가 해서 이데아 TV에 가서 보면 그게 설명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안전관리자 되면 자꾸 제가 요즘 듣는 게 이거 직무고시 때문에 자꾸 직무고시에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직무고시가 기계유지관리자 뭐 성능점검이나 뭐 무슨
뭐 그런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립니다. 직무고시가 아니고 전기안전관리 정기점검하고 정밀점검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즉 정전. 내가 만약에 여기 우리가 정전, 우리 호텔이니까 정전 못 시켜. 우리는 공장이니까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에 어떻게 정전시켜? 못 시켜요. 360일 돌아가야 되잖아요. 뭐 공장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65일 전산실이 돌아가야 되고 막 돌아가야 돼. 정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만지다가만 저압측에 문제가 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매일 일상 점검하는 거, 전기실 순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전기실 순찰을 언제 얼만큼 하느냐? 뭐 한 달에 2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그냥 가끔 뭐 자재 가지러 가다가 한번 듣고 이렇습니다. 발전기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돌려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4주째 금요일 날 한 번 돌리더라고. 예. 저희 직원들이 뭐 돌리지만 한 달에 한 번, 나는 그냥 일주일 받아보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요즘은 전기 품질, 그 다음에 자재 품질, 뭐 모든 품질들이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차단기 종류도 워낙 이제 정밀도가 높아져가지고, 뭐 누전되면 땅땅 잘 떨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장 근무하시는 분하고 병원에는 이제 부하가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는 조금 주의를 좀 해주시고, 업무용 빌딩 같은 데는 크게 부하량이 피크치도 그렇게 많이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강박관념까지 가지시면 안 되고, 아파트는 지금 설계할 때 변압기 같은 것을 지금은 많이 높여줍니다. 예전에는 변압기 용량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지금 가끔 정전사고 나버리잖아요. 변압기. 에어컨이가 막 달아버리거든요. 근데 변압기를 그만큼 충분히 설계를 안 해놨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래된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변압기가 타버리기도 하고 부하를 못 버티니까 그냥 자빠지기도 하고 그러는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저 업무하면서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야, 안전관리자야, 직무고시 하면서 점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밀점검, 정기점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유관점검이라도 해서 이상 없으면 이상 없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6개월 한번, 1년에 한번, 그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 두서없이 내가 오늘 한번 전기실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문 열기 싫으면 문 열지 말고, 그냥 소리만 들어보는 겁니다. 그 정도 그렇게 하면서 접근해 가세요. 그렇게 하면서 접근해 가야지. 누구, 보조자도 없어. 아는 사람도 없어. 내 혼자 근무하시는 분 많잖아. 이거 열어야 돼, 말아야 돼, 말이야. 접근하면 이거 붙을까 말까. 이런 오만 의구심을 가지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드라 TV에 많이 그게 공개가 됐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결론은 뭐냐면, 일상 시설관리의 전기기사가 일하려고 하면 방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오늘 업무할 게 이것저것 많단 말입니다. 오늘 할 것도 내일 할 거 막 계획된 업무도 있고, 그거 업무가 주로 추진해서 나가는 업무시지 내가 전기 점검, 일상 점검하기 위해서 모든 걸 팽개치고 그거에 집중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현장 업무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말로 달달달달 떨거나 그러지 마시고, 혹시 안전점검 관리 규정이나 안전점검 서식 없는 분들은 이드라 TV에 가서 보시고, 그렇게도 못 찾겠다. 그러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메일로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작업도 막 해야 되잖아요. 보내는 작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5,000원 이내에 후원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보내기 위해서요. 답글도 써줘야지, 읽어야지. 그러면 저 고생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커피 한 잔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5,000원 이내. 5,000원짜리 커피 말고 6,000원짜리 먹어야지. 나는 스타벅스 가서 6,000원짜리 먹고 싶다고. 3,000원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2,000원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 싼 거. 그거 괜찮습니다. 안 보내주셔도 아주 관계없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